건설안전기술사 137회 3교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폭염 온열질환 나왔어요. 열 경실 피사발이죠. 철도하고 비개착공법, 그 다음에 사고자, 무사고자, 그 다음에 열화, 디토리오레이션, 균열 나왔어요. 균충박박, 백선로, 치표충주, 안강부탄이죠. 나왔어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여기는 지게차 나왔어요. 지게차 잘 나와요. 의외로. 위험 분석, 리스크 어널리시스, 리스크 매니지먼트. 강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답안지 작성 요령. 그 다음에 폭염 따른 온열질환 종류, 증상, 응급조치, 예방조치 나왔어요. 행동요령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죠? 사전 준비, 폭염 발령 시 재난 포탈에 나와요. 비상으로. 그 다음에 설치 기준, 휴게시설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죠? 면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6제곱미터 이상, 높이 2.1m 이상에는 우리 온도 20에서 28도, 습도 유지해야 되고요. 조명 100에서 200럭스, 환기 소음 노출, 의자, 또 먹을 수 있는 물, 또 시원하게 에어컨까지 요즘 다 설치해요. 청결, 흡연 여부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 표지, 담당자, 바닥 면적. 공동 휴게실의 경우는 바닥 면적 6제곱에 사업 장수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온열질환은 뭐예요? 열경실 피사발이에요. 제일 위험한 거 열사병하고 열실신인데요. 여러분 여기 원인 증상하고 대책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건설 현장에서요. 막 38도까지 막 올라가는데 옆에서 퍽 소리가 났어요. 문제는 옆에서 뭡니까? 안전관리자 현장 소장한테 막 전화하잖아요. 그럼 소장님도 통화 중 안전관리자 전화 안 받고 어떻게 돼요? 골든 타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119에 빨리 전화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퍽 소리 나면 119에 전화하는데 이 현장 위치를 몰라요. 몰라. 설명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말짱도루묵 119가 못 찾아와요. 막 3, 40분 걸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TBM 시간에는 현장의 위치를 크게 현수막으로 좀 때로는 표시를 한다든가 일러주든가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도로가 운영 중이에요. 도로가 지금 운영 중인데요. 그죠? 도로가 운영 중이에요. 그런데 이 밑으로 개착, 그러니까 일종의 비개착 터널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런 곳에 보강을 하든가, 그죠? 관으로 케이싱을 넣어가지고 보강을 하든가, 그 다음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밀어 넣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개착 공법의 종류는 함체 견인 공법이라는 거, 박스 제킹 메소드. 박스를 미리 만들어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밀어 넣어가지고 밀어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론트 제킹은 뭐예요? 우리 잭으로 해가지고 유압잭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그 다음 TS, 튜브 익스트랙트 스트럭처. 이건 함체를 견인하는 방식 중 하나로 지방과 마찰력을 줄여 견인 시 상부 지반의 변형을 최소화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특징 같은 거 넣어놨으니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강관 추진공법은 뭐예요? 파이프 루프. 우리 터널 같은 데 보면은 갱구부 할 때 이 위에 파이프를 박아 넣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북락을 방지하는 거예요. 이런 형식의 터널에서 나온 거예요. 소구경 또는 대구경의 강관을 먼저 도로 및 철도 하부에 압입해서 터널에 루프를 형성하는 거예요. 지붕을. 그래서 구착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종류는 NTR, UPRS, TRCM, BTR 이런 공법이 있다. 특징, 장점 봐주시고요. 이런 거 하면서 안전관리라든가 특히 계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지간투화 변틸, 지중지표 균진. 그래서 보강공법 이런 건 뭐예요? 집안의 어떤 안정성이 취약하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LWSGR, 강관다단, 제트그라우팅 이런 보강공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사 유출을 방지해야 되죠. 토사가 유출되다 보면 어떻게 싱크홀이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자 안전 확보, 그 다음에 통행관리, 이건 교통통제, 전문 감리 이런 거. 우리가 안전관리계획서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안전관리계획서상. 주변 안전, 통행 안전, 교통 안전입니다. 이런 걸 준수해야 되고요. 자, 무사고자와 사고자예요. 특징을 쓰는 거예요. 사고자는 상황성, 습관성, 미숙성, 소질성, 상습미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사고자는 지식 기능 태도 중에요. 지식 기능 태도 중에 태도 불량자가 많아요. 특히 장년층으로 갈수록. 그래서 이런 특징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주의력, 개팍하다, 무기력, 좌절, 피해망상, 원한도 가지고 있고. 자, 이런 내용을 쓰면 되겠어요. 남의 과오는 혹독히 비판하는 거예요. 또 알코올 중독, 자제가 안 돼요. 그렇다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식 기능 태도, 기교육,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열화 발생, 디터리레이션이에요. 제가 콘크리트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기기물기, 설계시 동건원, 염중할, 진축 마파전. 이것이 콘크리트 공부하면서 학습하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균열이라든가 열화를 하다 보면 균열의 분류가 있어요. 미경, 소자, 건탄. 미경화된, 그 다음에 경화, 그 다음에 미경씨는, 미경씨 소자, 아들은 권총과 탄환을 가지고 있다. 미경, 소자, 건탄.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미경, 소자, 건탄. 그래서 균열은 구조적으로 날 수가 있어요. 이런 영향에 의해서. 그 다음 비구조적. 이거는 소성수축.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바람에 의해서, 온도에 의해서 가면서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노화의 종류가 있어요. 균층, 박박, 백손루. 그래서 미세균열 0.1mm, 중간균열 이렇고 대형균열은 이렇다. 0.7mm다. 그래서 내구성의 저원인, 열화의 원인, 노화의 원인, 균열의 원인 다 비슷비슷해요. 기기물기, 설계시, 동건원, 염중할, 진축마파전. 기본 원인은 설계, 재료, 시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기물기, 기상작용, 동결융해, 동건온호, 건조수축, 온도변화. 그 다음에 물리적은 염중알, 기타, 진축마파전, 진동, 충격, 마모, 파손, 마파, 전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보수 보강은 치표충주 안강부탄이라고 그러죠. 치표충주 보수공법이 있어요. 치표충주 보강공법 안강부탄 해서 그림과 함께 해주고, 그래서 우리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양생이에요. 스피증, 정고적, 프리파이프 가단. 특히 매스 콘크리트는 내부와 외부의 어떤 온도 차이에서 1일에서 5일 사이에 온도차로 균열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프리쿨링, 파이프 쿨링도 하고요.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쓰시면 되겠어요. 자, 지게차 나왔어요. 방호장치, 헤드가드 나왔어요. 그래서 먼저 공부하실 때는 항상 지게차 그림을 연상하고 우리 안전관리실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점검 내용이 뭔지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안전장치부터, 그죠? 운전대, 미러링, 사이드 밀러, 그 다음에 옆에 비춰주잖아요. 빨간, 사람이 접근 못하게. 그 다음 협작방지봉이라든가 안전벨트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튀어나와요. 그 다음 포크라든가 백레스트, 그 다음에 뭡니까? 위에 지붕, 후방 경보장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써주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막 억지로 쓰려고 그러면 안 돼요. 특히 포크 하부 같은데 막 이래놓고 사람이 막 밑에 들어가서 일하면 되겠어요. 포크가 있는데 옆에서 계속 얼쩡거려요. 그럼 옆으로 돌리다 어떻게 돼요? 발 부러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내용을 좀 상상하면서 하시면 되겠어요. 또 화물을 매단 상태, 제한속도, 운전자 이탈했는데 시동값 그냥 해놨어요. 시동키 분리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주용도의 사용 금지, 화물 과다 적재, 편하중, 지게차 안정도 이런 걸 쓰시면 되겠고요. 작업 전에 면허, 전조등, 흠이등, 헤드가드, 백레스트, 후방장치, 후사경, 후방카메라, 룸밀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운방 경로, 그 다음에 우리 신호수 있잖아요. 그 다음 특히 담부 같은 데 있잖아요. 바퀴가 다 버리면 털렁하면서 어떻게 돼? 근로자가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대 꼭 매고요.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격 하중과 인약물 하중 확인하고요. 작업 계획서 꼭 확인하고요.
자, 위험 분석, 위험 관리, 리스크 어널리시스,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나왔습니다. 리스크란 뭐예요? 위험, 리페하, 리스크, 페릴, 해저드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불확실한 어떤 사건에 의해서 꼭 사고가 날 것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꼭 사고를 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게 리스크예요. 그래서 어떤 손실이나 피해를 이런 것들이 낼 수 있는 잠재적인 그런 위험이 있는 것, 이런 걸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 분석에는 리스크 어널리시스가 있어요. 주요 단계는 뭐 위험 식별,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 위험 평가를 합니다. 리스크 어세스먼트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 위험 관리는 뭐예요? 주요 내용이 위험 대응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리스폰스 플래닝,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위험 회피, 리스크 어보이던스, 리스크 회피하는 게 뭐예요? 이런 게 뭡니까? 보험이잖아요. 예를 들어 예를 말하면 보험 가입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위험 전가가 보험이에요, 보험. 보험이라든가, 뭐 외주계약이라든가, 위험 회피라든가 이런 건 예를 들어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자체. 아예. 그래서 어떤 그 회사에서, 대형 회사에서도 막 주식 투자도 하고 그렇잖아요. 위험할 것 같은 건 아예 투자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그다음 위험 완화, 리스크 미티게이션. 발생 가능성이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최소의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뭐 보안 시스템이라든가 백업 시스템, 그다음 위험 수용합니다. 리스크 억셉턴스, 그다음 위험 감시 통제.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종류 순서 목적에 대해서 책에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종류는 순수 위험, 투기적 위험이 있다. 이런 그래서 이 순서는 발굴하고 분석을 하고 처리를 하고 합니다. 위험의 3단계는 발악정례, 발견하고 확인하고 정량적, 그 다음에 대처를 합니다. 위험 처리 기술은 회제 보존이에요. 회피를 하고요. 그 다음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해요. 제거 방법에는 방분 결제, 방지, 분산, 결합, 제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